대표님은 어떤 순서로 기업의 성장 전략을 짤까요? 흔히들 투자 자금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좀 다른데요. 만사 제쳐놓고 투자를 먼저 이렇게 집중하시는 대표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놓친 정부 지원금을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마지막에 이 자금은 정책 자금, 융자 보증, 갚아야 될 자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투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 자금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 지원 자금은 때가 있거든요. 때. 예비 단계에서 또는 3년 이내에 혹은 7년 이내에 이런 때를 놓치고 나서 투자 자금을 열심히 받다가 이 투자 자금은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금 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 투자처잖아요.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누군가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누군데 오히려 지금과 같은 때는 경제가 어렵고 혼탁하고 앞을 보기 어려운 이럴 때는 정책 자금을 먼저 그 다음 정부 지원 자금, 투자 자금의 순서로 3, 2, 1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크게 이야기해서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부 지원금, 무상자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융자 보증이라고 하는 자금, 뭐 정책자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세 가지를 통칭해서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것은 정부 지원금 무상자금이고 그 중에서 창업지원금 혹은 창업사업화자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사업화자금은 업력이 3년 이내, 예비 창업 단계에서 3년 이내, 그리고 4년부터 7년, 7년 이후도 이렇게 사업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중소벤처부가 하는 것이 예산이 제일 많으니까 예비 창업 단계에서부터 창업 7년 이내를 주로 표현을 합니다. 난이도로 따져 본다면 R&D와 사업화 자금이 정말 가장 고난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벤처부에서 수행하는 그리고 창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이 사업화 자금을 통칭 창업 패키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창업 패키지 관련한 이 자금은 업종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예산 규모도 가장 크죠. 그런데 스포츠 분야 업종을 다루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이 계시죠. 스포츠 분야는 문체부 사업도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중소벤처부가 수행하는 사업에도 동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월 현재에 2025년 스포츠 산업 선도기업 육성 2차 사업이 발표가 됐어요. 여기서 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 제조, 그리고 스포츠 서비스업 또는 스포츠 시설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매출액도 평균 매출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것, 스포츠 용품 제조업에는 그렇고요. 스포츠 서비스업과 스포츠 시설업에는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뭐 제조업인 경우 80억 초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각 단계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500% 넘거나 전액 자본 잠식인 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꽤 크죠. 기업당 최대 3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번 2차 모집은 6개 기업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1차 때는 6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큰 지원 사업이니까 만약에 어떤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이 중소벤처부 쪽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문체부 쪽 사업에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업 대표님의 어떤 기업의 내용에 따라서 로드맵에 따라서 어느 곳에 어느 부처에 지원할 건지는 별도로 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 사업은 성장 단계별로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이렇게 짜놨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 단계별로, 때로는 기업의 업력별로, 매출액별로,
기업의 기술력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 있기 때문에 단계별 사업을 오늘은 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스포츠 분야의 제조업이라 혹은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스포츠 산업은 구체적으로 이런 특수 분류표를 갖고 있습니다. 중소벤처부나 혹은 국세청이나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와 유사할 수도 있는데 이런 세목을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업이라고 한다면 스포츠 시설 운영, 경기장 운영, 어떤 참여 스포츠 시설 운영 이렇게 되고 있죠. 거기에 스포츠 시설 건설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 용품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스포츠 용품의 유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용품 제조 관련한 신발도 있고요, 의복도 있고요, 모자도 있고요, 용품도 있고 골프 관련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 용품 제조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대표님 기업이 스포츠 용품 업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스포츠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는 IT 시대로 콘텐츠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스포츠 경기 서비스, 베팅업, 마케팅업 또는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스포츠 교육기관도 있고요. 교육 서비스업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스포츠 관련한 여행까지도 있으니 게임 관련한 개발 공급업도 있으니까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해집니다. 제조업과 관련해서 컨텐츠업, IT업까지도 망라하니까 전체 매출액 중에서 10%가 넘는다면 스포츠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 잘 유념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포츠 산업 성장 단계별로 봤을 때 창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중소벤처부로 비유하자면 중소벤처부의 예비 창업 패키지, 초창폐 창업 도약 패키지 이와 관련한 것과 흡사하게 좀 섞여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창업 지원 사업 살펴볼까요? 일단 예비 초기 창업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비 창업자랑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이 있습니다. 또 창업 도약 센터 이 사업이 있는데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까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혹은 사회적 기업 전담 센터라고 해서 예비 창업부터 창업 7년까지 사회적 기업 인증이 필요한 기업과 관련해서 해당이 됩니다. 중소벤처부로 본다면 대부분 0년에서부터 7년까지 다 이렇게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사업. 중소벤처부의 사업화 자금 예창폐부터 창도폐까지 해당되는 것과 중복될 수도 있고요. 혹시 아이템이 좀 다르다면 서로 중복되지 않고 신청해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을 이런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예산을 본다면 예비 초기 창업 80팀, 창업 도약 약 40개 팀, 사회적 기업 25개 팀 이렇게 돼요. 예산도 꽤 됩니다.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벤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거의 흡사한데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스포츠 산업 3대 분야의 스포츠 산업 영역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10% 이상 넘는 기업이 집중적으로 지원 대상이라고 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달이고 이것은 2025년만 볼 것이 아니라 횟수와 상관없이 때로는 내가 만약에 바로 지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상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내가 이러한 기업의 체력을 갖고 스펙을 갖추고 기술력을 갖춰서 내가 합리적으로 역량을 갖춰서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호흡을 짧게 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내가 필요할 게 무엇이냐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스포츠 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문 창업 기획자 엑셀러레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투자 연계형 매칭하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지원 대상은 7년 미만의 창업 기업이에요.
예비 창업자는 제외됩니다. 7년 미만 우리 대표님인 경우 이렇게 해서 54개 기업을 해서 예산이 꽤 되죠. 38억 되죠. 38억. 꽤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와 관련된 분야의 대표님이라면 중소벤처부만이 아니라 문체부 쪽도 같이 보고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참여기업 평균 5,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누가 운영을 하느냐? CNT테크, 한양대학교 기술지주, YN아처, 또 로우 파트너스 이런 기관과 상당한 정보 네트워킹을 하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1년 동안 내가 역량을 갖춰서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중소벤처부의 창업도약 패키지와 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력 3년이 넘어야 돼요. 요거는 예비는 조금 규모가 예비라는 말이 없이 스포츠 산업 선도기업은 좀 금액이 좀 매출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데 예비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매출 규모가 스포츠용품 제조업이라면 8억 초과 80억 아래까지, 스포츠 서비스업과 시설업은 3억 초과 30억 아래까지 이렇게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관련된 분야의 매출액이 10% 넘어야 됩니다. 전체 총 매출액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볼만 하죠. 예비입니다. 예비. 지원하는 규모도 총 38개사인데 25년도는 20개를 하고 24년도에 연속 지원하는 기업 규모가 18개 기업 이렇게 되니까 보조금은 최대 1억 원이고요. 중소벤처부도 받을 수도 있고 이것도 받을 수도 있고요. 동일한 아이템을 갖고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 대표님 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 아이템들이 A타입, B타입, C타입도 있고 또는 AB 타입도 있고 타입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중복돼서 중소벤처부도 되고 우리 문체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업 중에서 놀라운 기업이 있었어요. 한 7년 동안 정부 지원 사업이란 정부 지원 사업을 한 20개 정도 하셨나요? 20개 정도 해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정부 지원 자금, 무상 자금을 한 20개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하신 기업을 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역량의 기업 대표님이시죠. 그런데 그 대표님은 정부의 정책 자금을 현재까지 무려 한 40억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고요. 더 많은 자금을 하시려고 한 총 100억 정도를 하시려고 대단하게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하시려고 했냐 했더니 압도적인 업계에서 1등 한번 해보시겠다. 특정한 분야에서 이런 대표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의 정책 지원하는 것들을 죄다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투자도 활용하시고요. 투자도 다 활용하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정부 무상 자금도 다 활용하고 계시고 대부분 졸업하셨어요. 더 받을 게 없을 정도로 이게 받으셨어요. 정책 자금도 죄다 활용하겠다는 거죠. 각각의 때에 따라서 경중은 있었는데 그 세 가지를 끊임없이 다 최적화해서 최대치로 활용하시면서 업계의 원탑이 되시겠다라는 포부가 컸습니다. 이렇게 앞서 나가는 대표님이 계세요. 물론 매출액이 몇백억 단위시죠. 이러신 분이 있는데 매출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하나를 내가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기업을 한번 디자인하시고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겠다는 입장으로 디자인하시고 정책 자금도 제대로 받겠다는 입장에서 기업을 각각 세 가지 측면에서 잘 디자인하면서 경영 전략을 세워나가는 거 굉장히 좋았던 어떤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예비 선도 기업도 그런 관점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산업 지원 사업 중에서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글로벌이에요.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해외 진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스포츠 관련한 분야에서 예산도 꽤 됩니다. 이 중에서 특정한 기업을 뽑겠다는 거죠. 하나는 해외 진출 역량 강화 사업이고 해외 전시 참가 지원,
다 이런 관련인데 연초에 이루어지니까 내가 어떤 제조업이나 또 여러 가지 컨텐츠 기업, IT 기업이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내가 스포츠 분야라는 특정점을 갖고 있다면 중소벤처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 산업 중에서는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스포츠 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우리 영상 처음에 소개한 내용 그대로예요. 업력 3년 이상 된 기업이고 전체 매출액 중에서 스포츠 관련한 분야가 매출액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 스포츠 용품 제조업이 매출은 80억 초가 되고요. 스포츠 서비스업이나 시설업이 매출이 30억 초가 되니까 규모가 좀 크죠. 중소기업, 중기업, 때로는 좀 매우 좀 큽니다. 그런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뭐, 유니콘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예비 유니콘 같이, 아기 유니콘이나 예비 유니콘, 이런 정도를, 아기 유니콘 정도를 뽑겠다라고 하는 관점과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개사를 할 거고요. 25년도에 신규 기업으로 10개 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뽑지 않고 1차, 2차 이렇게 뽑는 이런 사업이에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물론 이 기업의 성장 단계와 기업의 기술력과 대표님의 캐릭터의 경영 전략에 따라서 매우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먼저 정책자금 먼저.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 정부지원자금. 확률이 정책자금의 확률과 경쟁률을 따져본다면 경쟁률이 뭐 5대1 이렇게 정책자금을 본다면 정부지원자금은 예전에는 5대1도 안 됐지만 지금은 거의 10대1 어쩌면 20대1까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정부지원. 물론 정부지원자금이 뭐 1,000만 원대 자금과 5천만 원대 자금, 억대 자금에 따라서 경쟁률이 서로 다르지만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쟁률이 더 치열해집니다. 왜냐하면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 자금은 경쟁률이 뭐 20대 1이 아니라 어쩌면 50대 1, 100대 1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때는 경제가 어렵고 혼탁하고 앞을 보기 어려운 이럴 때는 정책 자금을 먼저 그 다음 정부 지원 자금, 투자 자금의 순서로 3, 2, 1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3, 2, 1 이런 순서로 갈 때 꼭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책 자금의 합격 방법, 정부 지원 자금 합격 방법, 투자 자금의 합격 방법이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정도 폭을 좀 넓히고 심도를 갖추느냐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영상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자금과 정부 지원 자금, 투자 자금의 합격 방법을 논하는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한다면 기업 내부 스펙을 갖추는 것 이렇게 한번 오늘은 뭉뚱그려서 이야기해 볼게요. 재무 지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지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재무의 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재무 지표를 잘 보는 것, 1년 동안 어떻게 재무 지표를 갖출 것인가를 별도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기업의 외부 스펙, 보여주는 스펙이에요. 인력, 매출액, 기술 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 지표는 기업의 인증이라고 하는 영역들이죠.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와 관련된 이런 기술 인증들, 기술 경영 인증들, 또 특허라고 하는 것, 특허, 실용신안, 뭐 디자인 상표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자금, 정부지원금, 투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업의 내부 스펙과 기업의 외부 스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부지원 사업과 더불어서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업 진단이 필요하신 대표님은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